네, 시장이 계속해서 위쪽으로 달려가고 있죠. 연말까지 어느 정도까지 저희가 봐야 되는지, 그리고 이렇게 상승장이 도리어 전략을 짜기가 조금 어렵습니다. 들고 가자니 수익 나 있는 것들을 어떻게 할까 막 고민되고, 다시 사자니 계속 오르는 게 갈까 이런 생각도 들고요. 전략 한번 고민해 보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이 나와 있습니다. 어서 오십시오. 안녕하세요. 하나투자증권에서 시황을 담당하고 있는 김수연입니다. 네. 연구원님, 제가 보고서 보니까 뭐 하나투자증권 전체 이제 뷰겠죠. 인하우스 뷰가 연말까지 코스피 상단을 3,600까지 보시더라고요. 거의 다 왔습니다. 혹시나 이게 변경될 가능성이라든지 아니면 근거를 좀 얘기를 해주시죠. 그렇게 보시는. 네. 저희가 사실 지금 계속해서 장이 오르고 네네. 있는데 6월부터 8월까지의 장과 9월의 시장 장 색깔이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바뀌어 있죠. 네. 6월, 7월 같은 경우에는 뭐 조선, 방산, 원전 같은 네. 미국에선 되게 키우고 싶어 하는데 미국에는 없고 한국에는 있는 이런 산업들이 되게 잘 됐었거든요. 그리고 거기다가 더해서 이제 세법 개정안, 뭐 배당소득 분리과세 같은 거 그런 네. 걸 골자로 하는 정책적인 부분들도 모멘텀으로 작용을 했었는데 그게 7월 말에 이제 기재부안에서 발표가 될 때 시행 시기가 1년이 밀리면서 그래서 8월에는 좀 주가가 주춤했던 것 같아요. 그러다가 이제 9월 들어서부터는 완전히 반도체 중심으로 가고 있고 최근에는 네. 반도체 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상향이 되면서 장을 주도한다고 볼 수 있습니다. 저희가 연간 코스피 순이익이랑 네. 그다음에 연평균 코스피 지수를 이제 시계열로 네네. 산점도를 그려보면 완벽하게 이제 우상향하는 그림이 나오거든요. 그렇게 보면 이제 우리나라 올해 예상 순이익이 한 203조 원 정도 되는데 네. 그걸로 본 코스피의 연평균 수준은 한 3,200포인트 정도가 될 수 있을 것 같고요. 3,200이요? 네. 네네. 그리고 거기서 이제 보통 연 고점이랑 연 저점이 플러스 마이너스 한 12에서 13% 정도에서 왔다 갔다 하거든요. 네네. 거기서 저희가 3,200에다가 한 13% 정도를 더한다라고 하면 연 고점으로는 한 3,600포인트를 볼 수 있지 않을까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현재는 그렇게 보고 계신다. 근데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이런 것들이 향후에 더 상향된다면 위로 올라갈 가능성은 분명히 있는 거겠죠? 네. 그럼 연말까지 지금 시장을 움직일 동력은 가장 큰 걸 뭘로 보십니까? 지금은 반도체라고 생각을 네네. 하고 있습니다. 이게 저희가 7월 초에 미국에서 OBB 네네. A가 통과가 되면서 가속 상각이 가능해졌습니다. 원래는 미국에 있는 기업들이 뭐 R&D나 아니면 설비 투자를 했을 때 네. 그거를 한 5년 정도에 걸쳐서 상각을 하거든요. 근데 이 법안으로 2025년부터 2029년까지는 당해에 이제 투자를 한 거는 당해 전액 이제 비용으로 처리가 가능해졌어요. 근데 여기서 AI가 지금 가속화되는 사이클이게 되면 네. 캐펙스를 기업들이 더 많이 할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저희가 비슷하게 2017년에도 감세안이 통과가 됐던 적이 있습니다. 그게 2018년에 똑같이 이제 그 설비 투자나 네네. 이런 걸 비용 처리를 전액 해줄 수 있게 했던 건데 그랬더니 2018년에 미국 S&P 500 기업들의 매출이 한 9% 정도 늘어났는데요. 캐펙스는 한 18% 정도 늘어났었거든요. 이런 걸 감안을 하면 지금은 더 큰 사이클이라고 생각을 해서 이게 이제 우리나라 반도체는 긍정적으로 작용을 할 거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그 얘기는 이제 설비 투자를 더 적극적으로 늘릴 수 있다는 얘기고 네. 그렇게 되면 우리가 흔히 말하는 소부장에 관심 가져라 이런 얘기로도 연결되는 것 같거든요. 네네. 그렇다면 이제 코스피에서 시장 상승이 코스닥으로 좀 확산될 가능성이 있다. 이것도 맞는 얘기인가요? 맞습니다. 그래서 최근에 좀 주가가 안 좋았었던 IT 부품 같은 경우도 네. 9월 들어서부터는 이제 주가가 좀 좋은 걸 볼 수가 있거든요. 예를 들면 오늘 뭐 BH 같은 경우. 네네. 네. 그래서 뭐 IT 부품, 그다음에 뭐 전공정에 있는 종목들을 좀 좋게 보고 있습니다. 코스닥으로 온기 분명히 확산된다 이런 얘기시고. 네. 자동차는 어떻게 봐야 됩니까? 지금 관세 이슈가 큰데 안 그래도 언론에 나온 뉴스들 보면 2분기에 관세 증가율이 한국이 제일 높더라 뭐 이런 뉴스도 나오고 있고 아직 우리가 이제 낮추기로 한 15%로 낮추기로 한 관세율을 못 낮추고 있는 상황이기도 하지 않습니까? 어떻게 봐야 되죠? 아직 사실 관세 이슈는 네. 기업 이익단에 다 반영이 되진 않았을 거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그리고 뭐 아마 미국에서 필요로 하는 산업 같은 경우에는 관세를 낮춰주겠지만 네. 그렇지 않은 산업일 경우에는 관세를 끌고 갈 수도 있을 것 같아요. 자동차는 올해 순이익 전망치가 계속해서 하향이 되고 있습니다. 네. 올해 기준으로 순이익 전망치가 한 26.8조 원 26조
6조 8천억 원 정도 되는데요. 이게 연초 대비 한 16% 정도 하향이 된 거고요. 내년 이익 전망치도 한 17% 정도 하향이 됐습니다. 올해 대비 내년의 이익 증가율을 보면 한 3% 정도밖에 안 되거든요. 근데 코스피 전체로 보면 한 19% 정도 증익이 예상되기 때문에 이런 이익 모멘텀이 좀 줄어드는 게 있고, 그리고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도 네. 올해 한 13%에서 내년엔 11%로 줄어들 걸로 이제 예상이 되고 있기 때문에 이런 부분이 조금 안 좋은 것 같아요. 그리고 저희가 주말 동안에 또 확인할 수 있었던 뉴스는 네. 글로벌 업황 자체도 조금 별로 안 안 좋아지고 좋다는 있다. 건데요. 포르쉐가 전기차 판매 둔화를 근거로 들어서 올해 이제 영업이익률 가이던스를 원래는 5에서 7%로 보고 있었는데 이거를 2%로 낮추고, 그다음에 폭스바겐도 원래 올해 이제 마진율을 네. 한 4%에서 5% 정도로 보고 있었는데 이걸 2에서 3% 정도로 깎았습니다. 이른바 조방원이라고 하는 우리 상반기에 시장을 이끌었던 이쪽은 좀 어떻게 보십니까? 최근에 약간 힘이 빠진 듯한 모습이지 않습니까? 네, 이게 사실 조선이나 방산, 네. 그다음에 원전 같은 경우에는 상반기엔 되게 좋았고 네. 상반기는 사실 반도체가 잘 안 될 때였습니다. 우리나라에서 반도체 외에 다른 업종이 주도주로 될 때에는 반도체가 좀 안 돼야 되거든요. 그러니까 반도체가 워낙에 비중이 크다 네네네. 보니까 반도체를 조금만 줄여도 다른 업종을 좀 크게 올릴 수 있는 거잖아요. 그래서 제가 이제 그림 하나를 보여드릴 텐데, 네, 말씀하시죠. 거기서 이제 2분기에서 3분기로 넘어가는 동안에 이제 전체 이익에서 차지하는 비중을 보게 되면 저기에서 이제 회색깔 선이 전체 이제 영업이익에서 조선, 방산, 원전의 이익 비중입니다. 네. 보시게 되면 2분기에 한 5.3%에서 3분기에는 4.6%로 네. 빠지게 되고요. 그런데 시총 비중은 9.4%로 유지가 되고 있습니다. 근데 이익 비중이 4.6%인데 시총 비중이 9.4%라는 건 2배를 더 주고 있는 거기 때문에 확실히 좀 비싸다고 할 수가 있는 것 같고요. 반면에 반도체 같은 경우에는 제가 이게 지난달 발간 자료인데 네네. 이걸 업데이트를 하면 또 이제 더 올라갔어요. 그러니까 주황 색깔이 반도체, 그러니까 삼성전자랑 SK 하이닉스의 영업 비중이거든요. 이게 1분기, 2분기, 3분기를 지나면서 점점 올라가고 있고 시총 비중도 지금 역전된 걸로 보이지만 업데이트를 해보면 좀 올라가기는 했습니다. 근데 이제 이익 비중이 올라가는 것보다 시총 비중이 올라가는 게 아직까지 좀 더 적기 때문에 지금은 적극적으로 반도체 비중을 늘려야 할 때가 아닌가 생각을 합니다. 알겠습니다. 반도체에 대한 적극적인 비중 확대 전략까지 제시해 주셨습니다. 오늘은 여기까지 들어야 되겠습니다. 하나투자증권의 김수현 연구원과 함께했습니다. 감사합니다. 감사합니다. 오늘 제목이 좀